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코비드-19 팬데믹 중에도 자살률이 40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제출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뀔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자살률이 6%가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결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은 자살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감소가 계속될 것을 예상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가정집회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주가 기도회나 성경 공부를 포함하는 가정집회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정집회를 새 가구로 제한한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미용실, 소매점, 개인관리 서비스, 영화관, 식당 등 세속적인 모임들은 더 호의적으로 새 가구 이상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55명의 남성 트랜스젠더 제수들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여성 교도소로 이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61명의 캘리포니아주 수감자들은 지난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법에 따라 이성을 수용하는 시설로 이전을 요청했고 그중 255명은 남성에서 여성 교정시설로 이전을 요청했다고 기독교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포함하는 5개 불법 단체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불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불법 사회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가정교회,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기독교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이 진행 중인 미네소타주에서 또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20대 흑인 청년은 던트 라이트로 어제 오후 2시경 브루클린 센터 인근에서 운전 중 경관의 단속에 따라 하차했으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이후 라이트는 몇 블록을 운전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흑인 청년의 사망이 알려지자 이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시경찰서에 몰려와 시위를 이어갔고 밤에 해산했으나 인근 쇼핑몰에 약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한 미시간주가 연방정부에 더 많은 백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주 의사는 어제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주별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할당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구 약 1,000만 명의 미시간주는 최근 미국 내 코비드-19 핫스팟으로 떠오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월 저점 대비 7배로 늘었고 병원은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지난 2주 동안 미시간에서 100만 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다며 정부에 더 많은 백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시간 인구의 34%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접종받았고 22%는 완전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미국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 19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반도체 화상 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언론에 배포한 일정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 계획과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포함한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반도체 기업들과의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 TSMC, 구글 모회사 알파벳, AT&T, 포드, GM, HP, 인텔, 마이크론 등 19개사가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시카고시를 제외한 16세 이상의 모든 일리노이 주민은 백신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일주일 후인 4월 19일 자격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가운데 유나이티드 센터 대량 예방접종 장소에서 방문 예약을 받은 모든 주민들은 4월 20일부터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센터는 오늘 드라이브스루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화이자 백신의 두 번째 접종을 제공하며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2,942건의 코비드 신규 확진 사례와 16명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7만 9,772명, 누적 사망자 23,79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일 백신 접종은 13만 1,285회, 지금까지 일리노이주에 717만 8,611회가 투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일리노이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 1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코비드-19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북서부인 지역 1의 양성률은 6.2%, 중서부 지역 2는 7.1%, 윌과 켄타키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 7은 5.9%, 케인과 두페이지 카운티를 포함하는 지역 8은 7.3%, 콕카운티 서버브 지역은 5.4%, 시카고 지역은 5.6%, 맥켄리와 레이 카운티 지역은 4.3%, 나머지 지역은 3% 미만의 양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쿠데타군과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충돌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에서 약 80km 떨어진 바구 지역에서 군경이 총기뿐 아니라 박격포, 수류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최소 82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양곤에서 하루 114명이 숨진 일에 최다의 인명피해를 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스키를 즐기는 부겔우겔 축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 소치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축제에는 스키 활강 외에도 스키 점퍼, 댄스 배틀, 라이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포함됐습니다. 올해로 개최 6년을 맞은 부겔우겔 축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서강 부처장관이 방역 책임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한국 내 생산도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로 차차 맑은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2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 들어서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 3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